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어떤 분인지 우리 박주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교육열이 유난하셨던 어머니께서는 사람은 서울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홀로 서울로 올려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밑에서 어리광 부릴 나이에 낯선 서울에서 스스로 살아보는 법을 배우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도전을 했다라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 모터처럼 질주를 하십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중대한 고비가 찾아오는데 장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에 안 되겠다 싶어서 연세대 경제학과를 자퇴하고요. 머나먼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시죠. 이때부터 날개를 훨훨 달면서 또 펼칩니다. 활동을. 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형 회계법인 미트마윅 미첼에 취업을 하시고요. 이거 10번은 공부했는데 10번은 발음했는데 당시 회계사 5만 명을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인데 업무량도 너무 살인적이어서 신입 직원 한 80%가 3년 안에 해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또 스티거 스티븐스 앤드 클라크라는 회사를 만납니다. 스티거는 세계 최초의 이 자산 운용사이자 미국의 자산 운용사 중 정말 존경받는 회사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배웠던 지혜 그리고 투자 철학을 한국에 뿌리내리고 싶다라는 이 설렘 하나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그래서 메리츠 자산운용의 CEO로 지내시는데요. 지금은 존리의 부자학교 유튜버 그리고 다양한 주식 활동과 금융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쁘고 소중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해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존니 대표님. 예. 참 이 박주원 아나운서가 이 존니 대표님을 소개했잖아요. 네. 위인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위인전. 진짜 역대급으로 그죠? 이력이 많으셔가지고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존니 대표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 섭외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스케줄이 많아서 미루고 이제 오늘 오신 거예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근데 예. 그 지방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학교. 제가 어저께는 이제 수원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공부 잘하지 말고 부자 되라.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부자 되는 건 쉽지만 네. 공부 잘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운 일을 가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장 흔하잖아요. 부자는 10명에서 10명 다 부자 될 수 있죠. 근데 공부는 1등부터 100등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부자는 다 부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돼야 되는데 왜 공부를 잘하라고 할까? 지금 아직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네,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잘 못해야 돼요. 왜냐면요, 공부를 잘하면 버릴 게 뭐라 그러죠? 억울하잖아요. 네. 버리는 거를. 근데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버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들 보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표님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퇴하는 게 좀 쉬웠던 게 예. 공부 잘하는 거와 부자가 되는 거하고는 오히려 반비례구나. 일부러 공부 못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공부하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공부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공부를 잘하라고 하죠. 우리 존니 대표님이 부자학교를 운영 중이신데 네. 여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오시나요? 주부, 주부님들. 그다음에 오. 패밀리, 예. 그 가족들이 이제 이 돈이 없으면요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돈을 안 가르치죠. 예.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집에서 돈을 가르쳐야 돼요. 쓸데없는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학원 안 보내도 됩니다. 학원 보내느라고 다 휘청하잖아요. 그 돈으로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부자 되거든요. 근데 그 간단한 거를 왜 못할까, 한국이?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좋은 기업 들어가고 그럼 부자가 되겠지. 절대로 그런 사람 부자 없어요.
조금 그래서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아니 시작부터 너무 흥미진진하고 네. 빨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흥미진진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말도 안 돼. 아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서 저 사람. 그런 두 가지로 있어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행복해야 되고요. 잠을 9시간씩 자야 돼요. 근데 한국은 4시간밖에 안 재워요. 이제 그런 것부터 바꿔야 되죠. 그래요. 자, 오늘 또 부자학교 대표이신 우리 존니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부자 되는 법 네.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주제가 이거네요. 이야, 돈이 일하게 하라. 돈도 AI가 돼 있나? 잠깐만, 돈이 잠깐만 어떻게 돈을 벌지? 저는 여지껏 제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게 돈을 이게 어떻게 벌까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거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늙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서부터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돈이 나중에 커져서 내가 이제 50살이 됐을 때 그때는 내가 일을 안 해도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사실 대표님 하면은 그 장기 돈을 꺼내셨네요. 일어난 말이야 너.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저거 하고 일해 알았지? 싶어가지고 저거 하고 싶어. 나 놀 거야. 일해. 네. 사실 대표님 하면요 장기 투자의 홍보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좀 널리 전파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요. 있다면 그 우리가 네. 주식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네. 주식 투자하는 거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조건 한 가지 목표예요. 노후 준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빨리 더 부자 벌고 싶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요거 사면 20% 벌고 또 요거에서 20% 벌고 그다음에 또 20% 마이너스 되면 뭐 저기 손절매하고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도박장에 간 거지.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 일찍 할수록 중요하거든요. 그래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생 은퇴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죠? 50년 기다려야 되죠? 네. 50년 동안 투자할 건데 우리는 하루를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를까 사람들이. 기업이 성장할 걸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무 심었는데 사과나무 심었으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열매가 맺을 때 네. 기다리는 그게 노후 준비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꾸준히 모으는 건데 사람들은 막 무슨 주식 사요? 몇 % 벌었어요? 손절매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건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업에 내가 투자하면 그 기업이 20년 후에는 커졌겠죠. 근데 그 기업이 그때부터 나를 먹여 살리는 거죠. 간단하죠? 예.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해요. 맨날 무슨 주식 사야 되지? 언제 팔아야 되지? 언제 사야 되지? 그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 시간에 자기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나는 지분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그러니까 않다는 이제 이야기에 부자가 된 대해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고요. 꽤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제가 대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담이고요. 미국의 부자들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구나. 내가 이거 왜 안 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많으면 한국에 투자하는 거고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으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과학적이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뭐예요? 옆집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하죠. 미국 주식은 좋은데 한국 주식은 안 좋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한국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국 주식이 싸요. 왜 싼 거를 안 살까? 근데 그런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게 투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금융이라는 거는 돈하고 산수가 합한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프를 보고 뭐 엄청나게 과학적인 게 뭐 있는 것처럼 하고 뭐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돈을 버는 거는 기업이 버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게 아니죠. 내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건 내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의 차이예요. 여러분 투자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고 미국에 세금 많이 낸 사람 100명, 1등부터 100명이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다 금융이에요. 펀드 매니저예요. 1년에 몇 조 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죠. 한국 전부 의사 되라. 공무원 해라. 엄마가 딱 길을 막고 있죠. 아이들한테 창업하라고 그래야죠. 돈 벌어라. 좀 깨닫게 됐습니다. 아니, 저도 예.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양반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런 반응을 많이 받아요. 근데 생각에 파괴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장기 투자의 장점 3가지 이게 정말 좋다 있을까요? 장기 투자는 어차피 단기 투자는 내가 맞추지 못한다. 음. 내가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 알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바보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예.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기업이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회사가 좋은 거 돈을 잘 버는 회사면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죠. 아까 텐베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텐베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을 20년 전에 샀다. 그럼 다 은퇴해. 전혀 문제 안 되죠. 그런 주식 투자라는 그런 거거든요. 기업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격을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주식 투자 안 할래. 그죠? 주식은 도박이야. 자기가 도박으로 해놓고 주식은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리는 가까이 있어요. 예. 내가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조니 대표님은 그 일단은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그 회사를 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서 그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혹시 이제 이 주식을 혹시 이제 매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매도.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고 쓸 돈이 있어야 되니 그렇죠, 그렇죠. 그 매도 시점은 어떤 포인트에 잡으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살 때는 언젠간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제 파느냐. 네. 돈이 필요할 때.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잘못 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 잘못 판단. 아, 내가 이거 몰랐구나 이거를. 그래서 파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시장이 가끔 가다 어떨 때 미쳐요. 내가 봤을 때 이 회사의 가치는 100인데 5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시장이 너무 막 저기 버블이 끼는 바람에 네. 그때 팔죠. 그다음에 항상 투자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식이 좋을 때는 좀 놔뒀다가 또 나쁠 것 같으면 또 현금 비중을 좀 늘렸다가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항상 투자가 돼 있어야 돼. 항상 여유 자금으로. 근데 너무 사고 싶은 주식이 나오죠. 그때 팔아야 되겠죠. 아.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게 정리를 하면 돈이 필요할 때 그렇죠. 주식 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기업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뷰가 바뀐 거죠. 아니었네? 잘못 그렇죠. 판단이네? 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이 왼쪽에 있는 주식이 더 좋은 거야. 네, 그렇죠. 그럴 때는 팔고 그 주식으로 옮겨 탄다. 요거 말고는 팔 필요가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근데 그 간단한 거를 웬만한 사람들이 그 룰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다 알고는 있지만 예. 그렇게 쉽게 아니, 생각을 알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요? 조금은 알고 있지 않아요. 아니, 알고 있지도 않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파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 시점을 맞춰야 되고 맞아요. 그 시점을 맞추는 걸 이제 영어로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게 마켓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주식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 그거 믿는 거, 자본주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돈을 투자를 바꿔야 되겠죠. 사교육비. 자동차 필요 없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커피 너무 마시지 말고 여행 막 가지 말고 이런 얘기하면 벌써 한숨을 쉬어요. 근데 그 소비의 즐거움보다 투자의 즐거움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비싼 백을 샀을 때 기쁜 것보다 그 돈으로 투자했을 때 10년 후에 그 돈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기뻐요? 후자가 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말라 그러면
왜 내 기쁨을 다 뺏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이 제가 샤넬백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20대 샤넬백을 샀을 때 기쁨이 얼마나 기쁜데 70이 돼서 10개 사면 무슨 소용이냐. 그거를 이제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요. 병에 걸린. 그건 뭐냐면 진짜로요. 금융문맹이라는 거를 영어로 disease라고 그래요. 예. 병이다. 그리고 전염병이다. 어느 면에서는 한국에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미안한 얘기지만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를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해요. 이게 보균자거든요.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가난하게 달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존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와닿는 게 있는데 내 삶이 스크루지로 살아야 돼. 아니죠. 아껴야 돼.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돈을 잘못 알고 있는 네. 게 돈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면 귀하게. 사람들은 내가 돈의 노예가 된 걸로 착각을 해요. 거꾸로예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은 되게 재밌어요. 인디펜던스라는 얘기를 해요. 너 돈으로 독립했냐. 근데 한국은 돈을 아끼라 그러면 스크루지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돈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절실한 거거든. 내가 60이 됐을 때 적어도 10억 있어야 되나 20억 있어야 되나 절실한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스크루지냐 이렇게 얘기해요. 반성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자를 만들라고 그리고 애를 잠을 많이 자고 애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그러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애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그게 우리의 그 출산율 낮은 거의 해결책이에요. 우리 애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공부 못해도 된다. 근데 부자는 돼야 된다. 유태인 방식이에요. 정말 존니 대표님 말씀 듣고 제가 좀 반성을 좀 그러니까 해야 될 것 스크루지가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존니 대표님 이게 꼭 투자에 있어서 뭐 주식 투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식 말고도 뭐 부동산, 뭐 혹은 뭐 채권, 그죠? 이런 데도 투자 다 투자죠. 근데 네. 부동산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회사는 계속 일을 하죠. 그 제품을 만들고 예. 수출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죠. 부동산은 가만히 있죠. 그냥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래도 이제 그 기업들의 아니 실제로도 수준이 주식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산이거든요. 네. 내 돈을 일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기업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미국이 강대국을 유지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그거예요. 많은 퇴직연금이 어디로 들어가죠?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나오게 되고 애플이 나오는 거죠. 일본은 그 돈이 다 부동산에 들어갔죠.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한국 주식을 좋게 얘기해야 그 돈이 한국 기업에 들어가서 한국 기업이 커지고 다 같이 열매를 맺는 건데 어떤 분은 미국 주식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미국 주식이 더 좋다고. 이제부터 알았어.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적어놔야 되겠어요. 아니 돈에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식한테 투자할래요? 아니면 옆집 애한테 투자할래요? 그렇죠. 네.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부자 되기 첫 번째는 역시 돈이 일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두 번째 또 주제가 있거든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드릴게요. 미국 부자를 따라하라. 예. 우리는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 따라하는데. 예. 미국 부자를 따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부자들이요. 예. 조 단위의 부자들한테 서베이를 했어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냐. 네. 굉장히 간단해요. 다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가 호기심이 많았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 그리고 일찍 투자했다. 그다음 도덕성이 높았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시계가 얼마냐? 5만 원이에요. 5만 원.
가난한 사람들은 5천만 원. 그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 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자기 돈이 일하게 하는 사람은 부자고.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미국 부자를 따라해라. 미국 부자들이 이제 부를 이제 축적했는데 이 습관 같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혹시 뭐 공통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질 않아요. 아, 일단 부자처럼 보이지만 네. 옷 찢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제 고객들이잖아요. 미국 네. 고객들 미국에서 만나면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몰라요. 너무 똑같거든요. 청바지 입고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자기한테 돈을 안 쓰죠. 그리고 옷 같은 거 비싼 거 안 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부자가 됐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투자할 거냐, 그거는 굉장히 남다르죠. 아, 이게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탈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예.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보이려고 비싼 옷을 사는 거는 그러니까요. 돈 옆에서 보면 좀 안쓰럽죠. 왜냐면 그 사람이 돈이 정말 많아서 그런 건 상관할 거 없지만 월급이 뻔한데 그 돈 가지고 골프 치고 해외 여행 가고 제가 하도 그 일본에 많이 여행 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행을 그렇게 많이 돈을 쓰냐 했더니 놀라운 대답을 받았어요. 우동이 맛있대.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질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융 문맹은 질병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래서 대표님께서 금융 문맹률이 높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한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 변해버린 거예요. 살기가 편해지니까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학원에 보내서. 또 옆집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야, 쟤는 서울대 갔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애가 괴롭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너는 100만 원 써, 나는 200만 원 쓸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질병이 그냥 전염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괴롭히는 걸 교육이라고 착각을 해요. 미국은 저기 드시면 나오죠. 네. 학교에서. 그래서 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해요. 이제는 더 이상 애를 괴롭히죠. 한국의 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 미성년자 학대예요. 저는 애들을 밤 10시까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한국이요. 누구 책임이냐? 엄마 책임이죠. 아빠도 책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조니 대표님, 그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난 진짜 이거 잘 모르겠고 그래도 좀 투자를 하고 싶어. 예. 이런 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직장에 계신 분들은 일단 자기 퇴직연금부터. 퇴직연금. 예,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대부분 몰라요. 맞아요. 놀라울 정도로 몰라요. 예.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퇴직연금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아.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계좌가 없으면 그 당장 새해부터 계좌를 열어야 되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서 ETF라는 게 있어요. 네. ETF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고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시작하기 싫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부 다 끝난 다음에 할게요. 거짓말이에요. 10년 돼도 안 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때는 언제죠? 오늘이에요. 지금이죠. 더 좋은 날은 언제죠? 어제? 어제죠.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예. 급합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이런 식으로는 다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야, 큰일 났구나. 우리 집이 지금부터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던 길을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가난하게 되는 길. 대부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죠. 훈련이에요. 그리고 마음. 우리 애를 해방시키겠다. 사교육 쓰는 돈으로 아이들 계좌를 열어줘서 투자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을 공부하는 것은 재미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질문 중에 요 질문하면 혼날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이 질문 중에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혼날 것 같아 나. 안 봐요. 그러니까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년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내년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삶에 달라질 게 뭐가 있죠? 내년 주식이 나쁘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죠? 굉장히 저는 그 질문이 되게 신기해요. 저게 왜 중요할까? 나는 20년 후에 은퇴할 건데
지금 만약 폭락한다 그러면 당장 옷 살 거, 구두 살 걸 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소비의 즐거움은 그날로 끝납니다. 여러분 옷장에다가 보면 옛날 옷들 많죠. 네. 언제 샀는지도 모르죠. 그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됐다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그 생각이에요. 내가 부자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난하게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가 되게 질문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까 한 번 하고 질문을 못하니까요.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네. 이제 잘- 좀 세게 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싶어서 저도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무언가 지금 또 존니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면 무언가 이게 딱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를 딱 대입시켰거든요.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 이거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새해부터는 이거부터 고치면 분명히 정말 20년 후의 내 모습은 지금하고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노후를 걱정 안 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예. 맞아요. 예. 자, 끝으로 우리 존니 대표님이 지금 우리 토토지쇼를 보는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투자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라 라고 큰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네.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게 되면 가격을 맞추려고 하죠. 뭐 내가 3만 원에 샀는데 3만 2천 원에 대해서 팔면 자기가 천재인지 알아요. 네,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내가 3만 원에 샀는데 꾸준하게 샀더니 10년 후에 보니까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를 때 잘 골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장 해야 될 거는 계좌를 열어라. 영종저축펀드 계좌를 열고 그다음에 난 잘 모르겠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ETF 사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투자는 절대로 막 TV 나오는 사람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투자는 전문가가 없어요. 습관인 거예요. 습관, 철학인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부자 되는 훈련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저 사람은 주식 전문가다 그런 직업은 없어요. 내가 얼마큼 훈련이 돼 있느냐, 장기 투자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느냐, 시작을 했느냐.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뭐죠? 시간이죠. 시간을 웨이스트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끊임없이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너무 주식 방송 보는 거 아니에요. 이야, 오늘 제일 강한 팩트 있게.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어요. 예. 주식 방송 안 봐도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도 토토즈는 네. 그래도 그렇지, 이것만 보면 돼요. 네, 이것만 보면 된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주식 부자 학교에 존니 대표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아, 정말로 딱 와닿는 게 습관. 네, 투자는 습관이다. 뭘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가격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습관을 들이고 오늘 당장부터 계좌 개설하고 모른다? ETF부터 시작해라. 이게 오늘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네, 고맙습니다. 존니 대표님 예.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존니 대표님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